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용기 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전주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할 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셨나요? 저는 결혼 당시에도 주변에서 신경 쓰라거나 반대가 많았고 그 덕에 전쟁터로 나가는 심정으로 결혼을 결심했었죠. 반드시 잘 살아서 보란듯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문제가 저 혼자만 이를 악물고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긴 시간을 돌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를 한 남자친구는 만나는 동안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아가는 도중에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생각도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같이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병원을 못 찾아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병원 가는 길이 어려워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병원은 이 건물 4층에 있어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몰라. 내 총각, 고마워 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도 4층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저희가 같이 모실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누가 데려갈지 그 여자도 참복받은 아내 그려 라고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서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런데 거였어요.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며 온 모습을 상상하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인사하며 그랬죠. 그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홍기도 꽉 찬 나이에 연애가 길어지니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상견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부모님도 언제 보여줄 거냐 여성하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할 거면 해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지금 말해. 상견례 이야기만 나오면 왜 자꾸 말을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집안이 어렵다고 그래. 아버지도 그러고 있어. 어떤 문제인지 나에게 정확히 말해줘. 알았어.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해야겠어. 우리 부모님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갑자기 별다른 말 없이 그랬잖아. 좋은 일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버지만 오실 것 같아.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을까? 부모님 문제니까 내가 개입할 수도 없는 일로 워낙 완고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만 올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적잖이 당황한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들의 결혼이 코앞인데 이혼을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였다면 저한테 숨길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님 안 모시고 해야지 뭐. 자기는 괜찮아 그래도 엄마잖아. 어쩔 수 없지. 싫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모셔오실 수도 없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 때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진짜 잘해줄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먼저 상의해 결혼하는 사이에 숨겨보았던 뭐에 알았어. 앞으로는 하나도 안 숨기게 할게. 이훈 씨가 마당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상황을 설명하기를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을 부모님께 전화로 설명했더니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정도로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야. 잘 알아본 거 아니야. 그런 걸 물어보면 속상할 텐데 어떻게 자식이 부부 문제를 그렇게 잘 알 수 있냐고. 하지만 난 어른이 되어서도 괜찮아요. 엄마,
그 사람을 잘 알아. 큰 문제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주말에 점심으로 제가 약해 주실 테니 올라오세요.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괜히 심란해졌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말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달래했습니다. 그렇게 상간의 날이 다가왔고 저는 큰 알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됐죠. 왜 그때 엎어버리지 않았을까? 뭐가 그리 좋아서 죽고 못 살 정도로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했을까? 아직도 후회스럽다. 전라북도 순창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던 부모님은 농사를 제쳐두고 전주로 오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미리 도착해 있었어요.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제 부모님과 남동생이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제 부모님이 오자마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말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우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우리 막내 아들이 많이 들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처남, 마음 편히 넉넉하게 말씀하시자 아버지와 남동생도 웃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누가 헐벅거리며 뛰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은 낡았고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상견례를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 온 것인가 해서 말했는데 그분이 제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좀 당황스러웠던데 아버지라는 것도 몰랐었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당황한 남자친구는 아버지께 다 갔다고 하면서 어제 소재 놓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어떡하면 그래요? 농사하기 오늘이네요. 이렇게 따질 만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발 중용 좀 해주세요. 아버님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뒤를 따라온 남편의 큰 형 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 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주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뭐하러 밥집에서 상견례를 해. 그냥 고깃집이 나가지. 아, 그게 처음 뵙는 자리니까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아버님은 무슨 일이 그렇게 마음에 걸린지 혀를 끌끌 차며 자리에 앉으셨고 남자친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화가 가득한 듯 했어요. 남동생도 당황한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침묵이 흘렀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던 침묵을 깨는 건 바로 아버지가 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다더니 음식이 쥐똥만큼 나오네. 이러다면 그냥 사돈의 집으로 가서 소나 하나 잡아먹을 거랬어요. 하지만 애들이 생각해서 예약을 했으니 맛있게 먹어야겠죠. 부족하면 더 시키세요. 아, 누구 코에 붙여요? 그렇지만 돈 좀 있으신 아버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더 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 사돈 초면에 좀 무리한 것 같네요. 우리 아빠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고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때는 그러한 기가 죽어버린 아버님이 아니었고 말이 나올수록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도 없는데 어린애들 결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돌아 나왔죠.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하기에 결혼할 돈 한 장도 없어요. 어린애들 결혼은 스스로 하도록 두자고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어린애들 엄마가 돈을 다 끄덕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린애들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되었네요. 어쨌든 혼주석에 앉겠다고 했죠.
그건 쉽지 않다고요?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헛기침을 하셨을 때에는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고, 그 뒤 미련이 남아 이야기를 꺼내는 저에게 남자친구에게 뒷수습을 맡긴 채 제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애통하듯 말했습니다. 니, 그렇게 생긴 사람을 봐도 결혼을 해야겠니? 교 눈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도 몰랐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 살 거면 무슨 소용이 있나? 왜 그런 생각이 나오지?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엄마에게 진실로 말을 해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임신해서 아니야, 그런 이유 없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결혼을 해야 하는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아버지도 처음부터 물러선 적 없어. 엄마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너를 키워준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 알았나 봐. 왜 자꾸 속상해하는 거야. 정말 엄마야. 난 정말 잘 살 거야. 난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야 엄마. 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 거야. 엄마를 상처 주고 말았어. 설득해서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님과 아주버님이 자리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고요. 아버님. 난 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정 문제로 분주해진 일 없이 끝맺으리라 확신해요. 나를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지 않니? 우리는 계속 분가해서 살 거고 고통을 겪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말을 마치는 대로 대답도 없이 식당을 나가셨어요. 기분이 언짢은 채로 부모님은 동생과 함께 집으로 가셨나 봐요. 그날은 전혀 거리낌 없이 남자친구에게 말하려고 했죠. 아버지, 왜 이혼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면 어머니도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빠가 바람을 피우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왜 우리가 좋게 이별할 줄 알았을 때 나는 실망했는데 어딘가에 좋게 이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 문제니까 내가 뭘 말해야 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못하겠다 해도 저에게는 사해야죠.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저도 아빠가 철없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어요.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제대로 해줘야 해요. 저 결혼하고도 자기 부모님 문제로 소란스럽게 싫어해할까봐 최대한 결혼 전에 다 정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분가해서 살 거고 우리 집에 갈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잘 정리할게요. 남자친구라고 부모님의 이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그때도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을 텐데 같이 이견을 논의하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니 힘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주저앉아 생각해 보았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식장을 예약했고 잘 살아보겠다고 남자친구와 매일 같이 찾아가서 허락을 구해 보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있었죠. 남자친구의 아버님에 이어 형이 술을 마시고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합의금으로 모아둔 돈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형은 그냥 놀고 먹는 백수건달이었어요. 알수록 기막힌 상황뿐이었는데 제가 그때에게 끼얹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라도 시인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는 남자친구의 일을 비밀로 하고 집 문제로 돈까지 빌렸습니다. 누구든 죽어야만 끝날 문제였는데 제가 이 법만 잘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치도 없이 아버지께서 5천만 원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집 계약을 끝내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너만 잘 살면 돼. 내가 좋다니까. 아버지는 그냥 믿어주는 거야. 정말 잘 살게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제 내심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다 엎어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의 고비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여차저차의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당일이 도래했고, 그날은 그래도 아버님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아버님은 축의금 없이 와서 밥은 질 많이 처먹고 가셨습니다. 뱃속에 거지가 들어가 앉았는지 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러 가보니 그때까지도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군요. 그 순간에 뒤통수라도 한 번 때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파란만장한 결혼식이 끝나고 어느덧 결혼 7년차 부부가 되었어요. 힘들게 큰 소리를 쳐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했는데 전 이혼까지 하고 상사까지 쓸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시댁의 싹수가요.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정도로 그때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같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아버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계셨어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네요. 다행히도 남편은 아버님과는 다르게 가정적이고 성실한 다르게 형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말이 아버지와 아들인 것에 걱정도 했지만 바람을 피우고 쫓겨난 건 아버님의 행동입니다. 아버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살던 집을 완전히 나오셨겠지요. 그런가 봐 형수님께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던 때 애도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치, 앱을 보여주는 것 실제 형님이 고생만 해. 악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 사는 건지 봐. 돈이라도 좀 보내줘야 하나? 당신은 결코 돈을 보내주지 마세요. 아주버님 어때? 취업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 힘들면 나가서 돈을 벌겠지. 그래도 어떻게 모르는 척해.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도와줄 거면 일자리를 찾아줘. 우리도 데려와야 하는데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없어. 그런데 자기 형이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주버님은 제대로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일할 이유만 100만 가지가 넘었죠. 추워서 일하기 싫고 더워서 일하기 싫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우리 아버님은 천성이 배짱이 발자였고 우리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신경 쓸 여유도 없으면서 보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죠. 사실 줄 수야 있지만 아버님의 성격이 한번 어렵지 않나 짝이 두꺼워서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했어요. 아버님의 일이 넘어갔다 싶으면 또 아버님이 사고를 치셔도 초둘이 자기라도 하듯 번갈아가면서 말이죠. 개가 똥을 끈 9점 아버님의 계집질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버님의 여자는 많이 바뀌었는데 어머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참 웃기죠. 어머님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스쳐갔겠어요. 그렇게 여자가 끊이지 않던 아버님이 암에 걸려 쓰러질 때는 혼자였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혼자 사는 아버님이 암까지 걸렸으니 집을 들여다봐야겠어요. 가보니까 가난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를 만큼 허름했죠.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죽이라도 좀 드셔야겠죠. 너는 이런 집에서 밥이 넘어갈 것 같니? 답답하고 좋아서 속이 터지겠네요. 그래도 무얼 좀 드셔야죠. 됐다. 나, 큰 내 아파트라도 가서 살아야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힘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버지, 우리 방이 없어요. 제가 남편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너 웃기네. 비가 시원시원히 내리니 꼴도 보기 싫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살만한 곳을 금방 찾아볼게요. 아프다며 죽겠다고 하던 분이 여전히 건강하게 꼬집어 주십니까? 집에 오면 업무가 두세 배로 증가할 텐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요양병원에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못 가시겠다고 결정을 했고 초등학교 아들을 핑계 삼아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부동산에서 제가 일하는데 싸게 나온 3룸 매물이 있어서 그 곳으로 모실까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나 혼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을 설득하여 좋은 말을 꺼내 보았죠. 오늘 아버지께서 집을 보니까 너무 좁아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동산의 시세보다 살짝 저렴한 3룸 2가 나왔는데 전세로 9을 주면 관리비만 내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니던 곳에서 집을 옮겨 드릴 수 있겠어요? 요양병원은 어떠세요? 아직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도 아닌데요.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며느리로서 이 정도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함부로 행동한다면 제가 매몰된 목소리로 혼내드릴 줄 알아요. 걱정 마세요, 여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가 하늘처럼 오실 테니까요. 결국에는 아픈 아버님을 위해서 좁은 원룸에 둘 수 없어서 3룸을 전세로 계약하고 이사를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시인어도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 아버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옮겨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국은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번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아버님께는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픈 사람이 어떤 사고를 치게 됐다는데 또 한 번 발등을 찔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야. 혼자 사시는데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네. 뭐, 그럴 리가. 근데 너는 왜 돈을 그렇게 동내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쓴다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버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나는 그냥 갈수록 많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야. 관리비는 항상 제가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관리비치고는 너무 많이 나온다 싶었습니다. 몇 달째 관리비가 많이 나오길래가 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 봤어요. 굼벵이 도구를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던데 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걸까요? 집에 돌아가니 아주 살림이 차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베란다를 보니 여자 속옷이 5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난장판이 되지 않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더니 아버지는 왜 낯선 여자와 애정 행각을 하고 계셨는지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던 낯선 여자는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넌 노크도 몰라 하고 아버지 방문을 여시느라 허둥지둥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주 오셔서 밥상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혼내지 마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나이 들고 계셔서 발끝 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건강을 챙기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집안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전세집에 가서 액자를 매달거나 장식을 해보세요. 숟가락을 들 때 힘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하신다던데 자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애써봤지만 결국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이라 깨닫고 그만둔다고요. 왜 능력 없는 아버지에게 여자분이 계속 찾아오는지 생각해봤지만 결국 나 자신이 남의 징그럽한 면면들을 보고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눈치 보이기 싫어서요. 못 본 척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를 이혼까지 몰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만으로 결혼했던 나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달력을 보니 아빠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남편에게 주말에 시간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는 말에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요새 너나 나나 주식하는데
나도 주식 공부 좀 하려고. 뭐, 그거 주말에 하루 더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사위 노릇을 해야지, 참나. 우리 집을 까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소똥 냄새 나는 시골은 문턱이 닳도록 갔다. 문턱이 닳아 몇 번이나 갔다고 그런 소리를 해 뭐 금송아지라도 있나? 아무튼 난 안 갈 거야. 당신 혼자 그리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올 거야. 밥이나 중에 무슨 이 저녁에. 직원이 와서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까지 날고 온다고 무시를 하다니. 그만두고 바로 떨어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벌어 나와봐. 돈 버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을 재우고 거실에 있던 중에 남경과 같이 일하는 페피탈 채권팀의 남자 한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급해 보이는 사람처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밤에 저렇게 서둘러 온 것을 보면 정말로 시간이든 돈이든 벌 만한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단한 일을 선보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떤 일이세요? 제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둘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세요. 내 돈을 벌겠다던데 잘 좀 얘기해 주시고 돈 좀 벌어주세요. 남자 직원은 멋있게 웃으며 남편이 있는 방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셨는데 과일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 괜히 불만이 생길 것 같아 대충 챙겨 가져간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조용히 이루어졌고 뚫어져 버린 것 같아. 하지만 세상에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란히 돈을 다 잃은 것 같았어. 놀란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해. 내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투자한 거야? 대출까지 끌어다가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재수 씨에게 부탁 좀 해봐. 뭐라고 부탁해? 주식에서 딱 망했으니까 갚아달라고 하느냐? 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방안이 벌컥했다. 당황한 두 사람은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고 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무슨 말이야? 망했다고 하니? 뭐를 갚아야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형은 잠깐 나가 있어. 둘이 같이 사고 쳤는데 같이 해명해야지. 내가 다 설명할게. 형, 잠깐 나가봐. 저희 부부가 눈치를 보던 암 직원은 나갔고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팔에 매달려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집에 온 남 직원이 확실한 정보를 줬고 대충 알아보고 확실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지금까지 투자해왔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 화병 나서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우리를 왜 무시하는 거야? 돈 벌려고 그랬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정말 왜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어려워하시면 죽겠는데 당신도 이렇게 되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결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갚을 돈은 절대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거실에 서 있는 남자 직원이 보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서 이제 남편의 동료들도 돈을 빌려달라고 오겠다고 하니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직원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로 있었어요. 챙겨 신고 나가버렸습니다. 뒤야말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튄 거였어요. 형과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셋집 또 뺄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애걸복걸했지만 다음날 저는 바로 집을 냈어요.
제가 집을 내놓던 날 남편을 외박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전화도 안 했어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기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륜을 못 끊으면 이혼이라도 불을 사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외박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네요. 그래도 믿고 산 세월이 있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친정에는 자세히 말도 못하고 아빠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만 데리고 친정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내려가겠죠. 그런데 제가 일을 실행하다 보니 정신없던 사이에 아빠 치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경운기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평생 변기타 다 떨어진 적 없는데 갑자기 왜 다쳐오니 내 아빠가 만년 청춘도 아니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전주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하게요? 그리고 밥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 됐지? 아빠, 내가 해줄 테니 제발 병원에 가자. 알았어. 내 남동생 이번에 결혼을 해서 돈이 필요했어. 정말 불편하면 그때 가도 돼. 앞으로는 상담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돈 주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말했어. 결국 싫다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저는 임플란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죄송한 마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그 정도도 못 해줄게. 임플란트를 새로 하고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할 거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치과까지 잘 받으시고 아빠, 경운기 조심해서 타도록 하다고 해요. 아빠가 경우, 기타 다 그랬다고 했어. 어디서 내려오다 발에 힘이 풀린 쉬었다고 해. 잡나? 그래, 알았어. 내가 아빠 잘 챙길 거야. 너는 이 사집이나 신경 써. 알았어. 병원 다녀오면 전화해줘.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돈을 드렸고 엄마는 고맙다고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아빠가 다쳐서 많이 속상해해서 그렇겠군 싶었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인간은 어디서 죽기로 한 건지 꽃도 안 보였습니다. 하도 사고만 치니까 주영하니까 불안해져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군요. 대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건지요? 그냥 성실한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주식에 손을 대자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심란한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네가 시의 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까지 빼앗기더니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아버님, 손주에게 용돈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있나? 거지, 아니라고요. 그동안 허울뿐인 시댁에 손 벌린 적 없었고 오히려 아버님의 관리비 용돈을 드려야 했었어요. 그러니 계산해 보았더니 내가 너무 든든했나 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만나서 우울해하니까 더 싫어져. 아버님, 저 현재 매우 바쁜데요. 정말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이만 끊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화나서 끊었어요. 그때 집에 언제 들어왔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남편은 통화를 다 들은 건지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아들에게 방으로 가라고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딱 걸린 듯한 표정으로 나 왜 돈이 없어? 라며 돈을 빼돌려서 기가 막혀서 울분 폭발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도 관리비와 아버님용 돈까지 챙겨주고 내 통장은 돈이 나가는 하수구처럼 되어 있어서 너는 먹고 살고 축을 내도 할 만큼 스스로 챙기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요양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혼돈스러워서 본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지랄을 하더니 뭐 지랄 내가 전 삼지구 해드리면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용돈까지 들었어. 근데 내가 본 내 돈으로 우리 아빠 모두 아주건 뭔데? 그래, 하주 마음대로 해보자.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신경질적인 말만 하고는 또 나가 버렸어요. 뛰쳐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발 나가는 길에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 문제가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죽어야 될 인간은 엉뚱한 곳까지 가서 사고를 제대로 쳤고 있었습니다. 놀랬을 아들을 달래주고 집안일을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말인데 벌써 병원을 예약해뒀어요. 했나 싶었는데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 너, 혹시 우리가 준 돈이 내 남편 돈인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돈이죠. 그 사람이 돈이 어딨다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배출계약서, 차용증 등을 보여주고 내 아빠를 앉혀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그 인간이 거기까지 갔어? 내가 너를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아빠가 경운기를 타다가 다쳤다는 거야? 내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자기 집에서 약 5주먹을 휘둘러서 그런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걱정하니? 내 아빠가 결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 있었어. 근데 정말 너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소 2마리를 담보로 잡겠다고 하는데 시가를 막혀서 진짜 엄마 일단 끊고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꽉 잡아도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을 옆집에 맡긴 채 택시를 타고 순창으로 갔어요. 1시간 정도 달리는 동안에 결심을 했죠. 그렇게 대단한 사랑도 아니었는데 뭘 보고 결혼까지 했는지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말을 들을 걸 후회도 했다가 아빠가 걱정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술이라도 마셨는지 마당에 농기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요. 그날은 날도 난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던 큰 비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남편을 등을 때렸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 소리쳤죠. 둥지 사이에 같은 새끼인 만담으로 여기가 어디냐고 라고 기어들었습니다. 이어 내가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지. 1,000,000원이나 주고 입다 끓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 새끼지. 그래서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동안 내가 네 시댁으로 보낸 돈이 얼마냐? 이제야 슬슬 본색이 나오네. 너 친정으로는 얼마나 빼돌렸었어? 둘 다 멀쩡한 돈을 잘 보고 계시는데 내도 누에 필요가 있어. 그럼 1,000,000원을 왜 받으셨어? 1,000,000원을 눈길 돌려 나눠줬다는데 내 아버님이 우리 아빠가 망하는 날까지 만들어 주었다며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네가 게임을 살 수 있도록 물론해 준 거고. 그래 좋아. 이혼하게 되면 그 돈도 내게 청구할 것이다. 남편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얼떨떨하게 말했어. 나는 아빠를 도우러 친정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돈을 빌려주라고 해도 여기까지 와서 장인어른과 싸우지 않았을까? 사고는 여기에 혼내놓은 네가 화풀이해야지. 님의 아버지는 구회를 둥둥 끓여 먹을 것이지.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가 혹은 몇 번째인지도 모를 아버님을 놔두고 대외 활동을 하는구만. 여자 친구를 찾아가지 말라 그러던 아버지가 있었다. 이 정도는 껄끄러운데도 아버지 여자 친구를 찾아가서 가져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던 빗자루로 계속해서 남편을 후려쳤다. 그리고 집안을 나가라며 마당까지 쫓아내려 했다. 내가 널 믿고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남은 세월이라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부터 끊어야 해. 대출 혹은 캐피탈 채권팀 직원이 아니냐며 고개도 모자라서 이 장인어른에게 돈을 거두기까지 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너 말고는 없을 거야.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런 말을 하며 빗자루를 보기 좋게 던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어집니다. 멋지게 발로 거지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가슴팍을 노렸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딸이 똑똑해서 판단력 하나는 좋아. 아버지 잘 못해요. 제가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랬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누가 못 살겠다고 이런 소리를 2번 했다가 난 아들이자 자식으로서의 불놈임이나. 이거, 약이라도 뿌리기 전에 써간 거죠.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 전에 무서운 말통으로 제초제 통을 집어드시더니 깜짝 놀라 움직일 수 없게 뒤로 물러 남편은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져버린 쥐새끼처럼 빠르더군요. 놀란 채 도망가는 모습을 본 후 내가 이렇게나 역같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후회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혼할 순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소송을 거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혼이 성사된 후 내가 돈 주제에 관심을 둔 시아버지는 찾아와서 부끄럽게 빌었지만 당당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퇴직금까지 잃은 상황에서 나는 귀신자리일지도 모르지 싶었어요. 남자들이 뭘 못하겠다고요? 숟가락 들임만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무작정 고생할 때임을 잊지 않아야겠어요. 해를 보아도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한동안 쉴 새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정이 있잖아. 나랑 좀 돈을 빌려줘. 지금 집에서도 쫓겨날 일이 생겨서 살았던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함께 살았던 분노밖에 남아있지 않아.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신고할 테니까 끊어줘. 저는 이렇게 말하며 한 번만 더 손을 빌리면 자식도 영원히 못 볼 줄 안다는 것을 알면서 얼음장을 놓았어. 옛말에 부모가 자식 돼서 기뻐할 만한 놀라운 일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제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걱정이 덜어진다며 좋아하시는걸요. 최근 소식으로는 전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산 것으로 들려요. 조부박과 함께 사는 것 같다.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나 몸을 내렸고 그 사람에게 받을 건 양육비뿐이었다. 돈 없어도 몇 푼으로 사는데 그동안 받은 만큼 서름을 생각해서라도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잘 줬던 그의 명시된 날짜를 지나도 안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손 좀 돌봐야겠다. 요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 가득 받는 아들을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복한 것이다. 자연 속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는 산 속에서 계절이 변하면서 꽃 피는 게 보여서 그런가.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도 낌새가 이상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서 뭐 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남은 삶을 잘 살아야겠죠. 후회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의 과거는 뒤로 하고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희망이 생기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시궁창 속에 살았군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부디 좋은 곳에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래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한마디 남겨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남편, 찌질이 뭐지? 넌 네 마누라를 이런 것을 평생 후회할 줄 알아.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양육비 일. 다리 없이 늦으면 대한민국에 이혼 요대표가 있어 지옥행 열차를 확실히 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이 봄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악